말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체는 뭐야? 관찰하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혹은 서술하는 사람.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 얘네를 주체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시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행동하는 사람인 건데,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동물일 수도 있어. 밑에 볼게요. 시제. 엽귀꽃과 백로라고 되어 있는데, 말 되게 어렵네. 이름이, 혼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도 되나? 암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나가서, 물고기와 새우, 먹이지. 물결을 뚫고 들어갈 생각이 있었는데, 저거 잡아먹으려고. 사람을 보고 문득 놀라 일어서서 엽기꽃 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 버렸네. 이제 이 정도면 찾아야지. 누가?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백로겠지. 그냥 옆에다가 또 써놓으면 돼. 백로가 암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 돌아가서 먹을 생각했는데 사람을 보고 놀라서 도로 멀리 날아가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다가 사람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왜? 그래야 먹이와 새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가랑비에 털옷이 다 젖는구나. 마음은 여울에 물고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는 기심, 욕심을 잊고 서 있다고. 됐잖아요? 사람들은 백로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오해하고 있네. 그치? 저놈의 저 자식이 욕심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욕심이 엄청 많은 놈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1번. 물고기와 새우는 백로 입장에서는 욕망의 대상이다. 먹고 싶은 거다. 그렇죠? 백로는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왜? 여기 있잖아.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로가 엽기꽃 핀 언덕에 서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 오해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화자 모두 백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바로 보지 못하죠. 하지만 화자는 알고 있어. 저 자식 물고기랑 새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화자는 알고 있죠. 그래서 4번 구입. 백로가 여울의 물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 기심, 욕심을 잊지 못해서다. 맞는 얘기죠. 됐을까? 너무 어이없이 쉬워 보이지? 이거 고2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거 요 정도라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조위의 만군가라는 것은 밑에다가 유배지에서 쓴 노래예요. 글의 종류는 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배 가사. 유배 가서 너무 힘들어. 그래도 유배 보내. 나 죽어도 되는데 유배 보내놔서 그나마 살려주셔서 임금님 감사.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임금님 보고 싶어요.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화면을 조금 키워보도록 하죠.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고 이 몸이 죽어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옥황상제는 누구야? 절대자야. 하나님 같은 존재지. 내가 녹건 죽건 전부 다 하느님 처분입니다. 이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일게요. 운명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문장 구조가 엄청 비슷하게 생겼지. 이런 거 무슨 법이라 그래? 그렇지. 대구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대구법을 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다? 운율을 형성할 수가 있지.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돼 나의 영혼이 흩어지고 공산총루 빈 산의 총루 해골처럼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이라는 산의 제1봉에 만장송 아주 큰 소나무가 되어서 나 죽어서 큰 소나무 될란다. 그래서 바람비를 뿌리는 소리 니네 귀에 들리거나 말거나 윤회만겁하여 무슨 뜻이야? 다시 또 다시 태어나서 금강산에 학이 되어 12,000봉 마음껏 솟아올라서 가을밤 밝은 달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님의 귀에 들리던지 말던지 그것이 옥황상제의 처음일세. 괜찮을까? 이대로 살아서 임금님 얼굴 못 볼 것 같아.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 뭘로 다시 태어나지? 소나무로 태어나지. 그래서 바람 소리를 우리 님한테 들려주지. 학으로 다시 태어날까? 그래서 울음소리를 님한테 전달해줄까? 뭐라고? 내 마음 변함없이 임금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임금님. 우유빛깔 임금님. 이렇게 외쳐줄까? 이런 느낌이지. 내 한이 뿌리가 되고 눈물을 가지로 삼아서 니네 밭 창밖에 외나무 매화가 되어서 매화. 역시 매화하면 지조절개의 상징이지. 왜요? 눈 맞으면서 피는 꽃이거든. 설중이 눈 속에 혼자 펴서 친변이 침대 맞대 시드는 듯 월중소영 달 그림자에 달의 빛이 매화가 된 그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치거든. 가엾은 이 얼굴을 보면서 너로구나 내 생각하면서 반가워하실까? 이러한 이야기 됐습니다. 자, 질문. 초록색으로 제가 쓱 몇 개 색깔 표시해드렸는데요. 얘네들 왜 표시했을까? 만장송, 금강산, 합, 매화. 얘네 셋의 공통점은 뭔데? 그렇지. 일단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존재.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존재. 시온이 뭐라고? 분식, 화자의 분식. 화자가 되고 싶어요. 소망. 쟤네들의 또 다른 공통점 뭐예요? 님에게, 임금에게 뭐를 얘기하고 싶어? 변함없는 충절을 알릴 수 있는 존재. 이런 거겠지. 괜찮아요. 기타 등등 나머지 이렇게 또 좀 살펴보면요. 바람비 뿌린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고 싶다. 라고 하면서 청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고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세분화된 거 보시면 되겠죠. 만분간 이거 단가요? 거짓말 같겠지만 이거 한 100배는 더 넘게가 원본이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옥황상제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존재다. 그렇지. 빈산의 해골. 누가 신경 써?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외로운 소나무. 외로운 심정을 보여줍니다. 맞죠? 만장송, 금강산합 둘 다 초록색 색깔 칠해놨죠? 님을 향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 충성스러운 감정, 맞지?
바람비 뿌리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두어 소리를 님에게 전달하고 싶어. 4번 맞지. 답은 5번. 친변에 시드는 뜻은 님이 처한 현재 상황. 친변에 시드는 침대맡에 비추는 건 누구야? 나지. 나의 처한 현재 상황 아니죠. 그렇게라도 비춰주고 싶어요. 나의 소망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밑에 나와 있는 백석이 여승이라는 시는 꽤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백석이라는 형님 시를 보시면 백석 기억하셔야 되죠? 일제강점. 시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 이야기하는 시들을 주로 쓰기도 했었고, 일제강점기로 인한 현재, 그 당시 현재의 비참한 생활. 근데 특히 어떤 비참한 생활에 집중을 하냐? 가족이라든지, 우리 마을 사람들, 공동체의 해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백석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일제강점기, 주로 이쪽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인용이 되고 문제로 보게 될 거예요. 여승, 제목은 무슨 뜻이에요? 여자 스님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됐습니다. 총 몇 년으로 나와 있어요?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서를 이렇게 쓸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쓸 겁니다. 1, 2, 3, 4 시간 순서라는 거지. 시간 순서가 4, 1, 2, 3 이럴까. 그러면 1년에서 2년으로 갈 때 동안 어떻게 시간이 한번 거꾸로 가죠.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그거 무슨 식 구성이라고 그래? 그렇지. 역순행적 구성. 그래서 저는 1, 2, 3, 4 요 순서대로 시 읽을 거예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에 공간적 대표. 나는, 시에 나오는 나는 누구야? 화자지. 시의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 얼굴빛이 거의 죽어갈 것 같은 그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파리한 이 여인이 이 시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여승이 된다는 이야기인 게군요. 그렇지. 여인이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아동학대합니다. 그런 얘기야? 아니지. 울지마 이년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지. 차가워요? 촉감. 울어요? 청감. 감각이 두 개가 섞여 있죠? 옆에다 우리 뭐라고 쓸 거야? 공감.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감각이라는 말 대신에 더 뭐 많이 씁니까? 감각을 바꿔요. 감각의 전이. 이런 말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섣벌, 일벌처럼 돈 벌어올 게 나아간 지압이 남편을 기다려 10년이 갔다. 이 정도면 남편 어떻게 됐을까?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남편이 죽었죠. 딸도 죽었지. 남편과 딸의 죽음. 이게 뭐야? 가족이 해체되는 거지. 가족의 해체. 가족의 붕괴. 생각해. 뭐 때문에? 외놈들 때문이지. 일제강점기. 외놈들의 억압과 폭력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산꿩도 서럽게 운 슬픈 날이 있었다. 누가 서러워? 산꿩. 하지만 지금 이 시에서 제일 서러운 건 누굴까? 여인이겠지. 여인 대신 울어주고 있죠. 이런 거 뭐라 그래? 특정한 인물 대신에 울거나 웃거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 그렇죠. 감정이입. 여인 대신 울어줍니다. 산절의 마당 위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 여승이 된 날. 죽을래니까 죽기도 쉽지가 않았지. 참 아주 오랜만에 만나서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어머, 이제는 여인이 아니라 여승. 가지치 몸에서 나무 냄새, 풀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말 하신 거야? 여승이 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승이 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이 옛날같이 늙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한과 슬픔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걸 보니 나는 불병처럼 서러워졌다. 서럽다. 누가? 내가. 나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감정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요. 됐을까요? 이 시에서는 내 얘기가 많아, 여인의 얘기가 많아. 여인의 얘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시는 화자의 내면을 성찰, 반성하는 태도가 두드러져 있다? 아니요. X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장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반복이죠. 항상 날아오르는 노고지리와 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자. 노고지리처럼 하늘을 받들면서 높은 넋을 지니면서 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고지리는 부정적 현실이에요? 아니지. 노고지리처럼이니까 뭐 닮고 싶은 존재지. 닮고 싶은 존재. 됐을까? 자, 빨간색으로 또 쓸게요. 뭐뭐뭐뭐 하자. 청유형 문장이죠. 시에서 청유형 문장이 있으니까 그거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밑에 김광규라는 시의 때 한낮의 여치 소리보다 노래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더욱 커질 때 한낮의 여치 노래소리 여름이란 얘기죠. 저녁에 귀뚜라미 소리 더욱 커질 때 가을이란 얘기네요.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가을을 나타내는 소재는 누구예요? 귀뚜라미.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아직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드릴 때이다. 거두어드릴 때이다. 왜냐? 가을이니까. 됐어요.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자.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그렇지는 않죠. 무언가를 거두어들여야 돼. 화자가 이것을 지향점, 원하는 것. 무엇은 화자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엄마의 말투.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글의 종류는 소설이고요. 소설에서 나타나는 나는 화자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 써줬었지? 서술자라는 말 썼었죠. 내가 엄마와의 사이에서의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절이야. 내가 내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압력, 힘이 나를 놀랍기도 하고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라. 유언지. 어머니의 손이 압력이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가의 고개를 건널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어머니의 손에 힘 꽉 주면서 묘지 쓰지 말어. 나 화장해서 너네 오빠 죽어서 화장해서 뼈가루 날렸던 것처럼 강화도 거기 가서 내 뼈가루 날려줘. 이런 내용의 유언이에요. 어머니 손의 악력은 강경한 태도를 짐작케 한다. 괜찮죠? 뜬금없이 강경한 태도라는 말 왜 나왔어? 강한 줏대와 고집이 느껴지니까. 문학이라고 해도 비문학처럼 근거를 세울 수가 있다. 밑에 나와 있는 글은요, 누구예요? 박시원 선생이 쓴 민원전이죠. 박시원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실학. 허생전? 그치, 허생전 쓴 아저씨. 실학사상. 좋았어. 박지원, 허생전? 아, 맞아. 실학자였었지. 현실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던 아저씨였었지. 라고 확인해 봅시다. 괜찮을까? 그래도 허생전 배우지 않았을까? 그쵸. 민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여 말을 전했다. 자, 요 정도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그렇죠. 직접 제시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늘 외치는구나. 오, 고생 엄청 잘생겼어. 직접 제시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단어법이죠. 특히 옛사람의 저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했다. 행동을 보여주니까 여기는 간접 제시지.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행동이죠.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간접 제시. 인물의 행동을 통해 성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 그거를 줄여 써서 뭐라고? 간접 제시. 간접 제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보여주. 뭐를 보여주는데? 행동과 대사를 보여주죠. 보여주기.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보여주다. 쇼. 쇼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극적 제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연극. 연극은 인물의 행동과 대사가 보여주는 거니까. 자,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능력은 문학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용어를 어떻게 자유자재로 쓰냐가 여러분들 문학 점수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용어들 있죠. 얘네들을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민홍전이 인물의 행동을 통해 성격을 짐작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됐을까? 밑에 오장환의 소야의 노래, 작은 밤의 노래. 자, 시작해 볼게요. 무거운 쇠삿을 끄는 소리, 청가. 내 마음을 뒷바르고. 그러면 자, 내 마음 가벼워, 무거워. 무겁지. 내 마음 무거워. 내 마음 무거워요를 무거운 쇠삿을 끄는 소리가 내 마음을 뒷따른다. 시가 뭔가 달라.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지금 내 마음 무겁고 지금 나 쓸쓸해. 풋풋이 흰 눈은 흩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 고이 묻히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림 같은 거 그려. 이정표가 있어. 이정표 뭔데요? 어디로 갑니다. 점점점. 여기 그냥 눈이 내려서 이정표가 묻히고 있어. 눈이 내려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찍혀 오직 치미는 미움을 산 짐승의 우는 소리 더욱 철약하기 개울물도 파랗게 얼어서 지금 내 마음 왠지 철약 진눈깨비 금세 날려서 내 비애를 적시우고 도형수 죄수인 것처럼 느끼는 나의 발은 무겁다.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라고. 지금 내 마음이 무겁고 쓸쓸하고 처량하고 비애가 슬픔 느끼고 발은 무겁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내 마음이 이래요를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개울물은 현재 개울물 어떤데? 파랗게 얼어있어. 화자의 의지, 여기 이 시 5줄 읽었지만 어디에서도 뭐뭐 하리라, 뭐뭐 해야겠다 라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슬퍼서 이 아저씨 지금 당장이라도 목매달지 않는 게 다행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하수일에 방죽설, 대나무를 병죽설, 병든 대나무에 관련된 이야기. 저 대나무는 대상이죠. 존벌레 때문에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욕심 때문에 타고난 성품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머, 칠판 보세요. 대나무는 존벌레 때문에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욕심 때문에 타고난 성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마음은 병들어. 뭐 때문에 병들어? 욕심 때문에 병드는 거지. 욕심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쓰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물을 관찰하여 자신을 반성해보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물을 관찰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반성해보라 라고 했다. 인용. 나는 내 눈앞에 존벌레 먹은 저 대나무를 보면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지. 저 병든 대나무를 보며 그것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대나무는 화자에게 심리적 음미의 대상, 다른 말로 뭐라고 쉽게 표현한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상. 대나무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럼 대나무는 화자에게 어떤 대상? 반성의 매개체지. 반성의 매개체. 대나무 보면서 반성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김병원의 숨어서 피는 꽃.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빛은 밝은 경치가 너무 좋은데 배경을 묘사합니다. 정경묘사. 소나무에 깃들어 있는 학은 그 정취를 이기지 못하는 학도 이러한 경치를 즐겨. 학도 경치를 즐겨. 뭇 새들이 제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니 깊은 밤에 홀로 괴롭게 우나보다. 저 새들은 뭔지 괴로워서 우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 새가 우는 게 기분 좋아서 우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유후! 먹을 거 벌레 여기 겁나 많네. 야! 뭐야! 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괴롭게 우나 보다 라고 느낀 이유는 왜 이렇게 느껴요? 이 시의 화자가 현재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 무새는 현실에 고뇌하는 자신의 처지가 상징합니다. 그렇지. 자신의 처지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재구 형님 이름 나오면 별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잃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라고 했다.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 이 땅에 불법으로 들어선다라고 해도 수천만 황인종의 얼굴 같은 너 은행나무에 노란 우산깃 아래에 서 있습니다.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의 가슴에 적실 것이다. 너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약한, 무능력한 존재에게도 위안을 주는 거다. 위안을 준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희망을 준다. 위안을 준다. 희망을 준다.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상황의 운명적 수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려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X. 됐을까? 우와, 수능 문제죠. 고3들 푸는 문제라고. 다음 볼게요. 관등가라는 거는 그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등 달지 그런 것처럼 2월 15일 날에도 관등절이라고 해서 등을 달면서 그런 날이 있거든요. 정월 상원일에 달과 노는 소녀들은 답교, 다리를 밟고 노는데 우리님은 어디에 가서 답교할 줄을 모르는 이런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지. 강이만 흘러가겠지. 정월 상월이래. 정월 한 10월쯤 되면 그냥 남자 여자애들 그동안 좀 많이 억눌려 있으니까 이렇게 다리 위에서 데이트하고 놀고 그냥 그런 날인 거야. 얘네들은 다 답교하면서 노는데 우리님은 어디에 가고 답교할 줄을 모르는가. 딴 애들은 하하호호 짝지어서 노는데 우리님은 왜 오지를 않나 이거죠. 달과 노는 소녀는 화자의 흥취를 고취시키는 게 아니라 왜 내 곁엔 님이 없는겨? 라면서 속상해하고 있죠. X. 다음 역시 계속 관등가 나오는 거지. 4월 초8일에 음력 4월 초8일 8일 언제? 부처님 오신 관등하러 인고대하니 님을 고대하고 있으니 원근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은 곳에 석양은 비꼈는데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 석양이 지고 있다 해가 지고 있다. 하감적 이미지. 역시 쓸쓸할 때에는 하감적 이미지지. 어룡등, 봉합등, 두루미, 남성, 종병등, 선등, 북등, 수박등, 마늘등, 가마등, 난간등, 사마등, 채괄, 호랑이 탄 오랑캐가 발로 차구르는 고울등에 1월등 달가 있고 칠성등 버려져 있고 동명의 동쪽 언덕에 달이 뜨고 곳곳에 불이 켜진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양한 등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건 무슨 등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 그러면 또다시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 열거가 나온다. 특히 어디에서? 고전시가에서 열거가 나온다.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얘네를 일반화하라.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놓은 다음에 그냥 여러 가지 등의 종류가 있군. 끝. 그러면 된다고. 우리님은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는가? 우리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위씨는 등님 도덕적 교훈성 아니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도덕적 뭐 이 등 보면서 뭐 배울 거야? 아니지. X. 다음 페이지. 박성욕의 과목 무슨 뜻이에요? 과일나무. 과목의 과물들이 말 되게 어려운 말 썼네. 과일나무에 과목 과일들이 무르익은 것처럼 나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없다. 과일나무에 과일이 얽혀 있는 걸 보면 나는 경악한다. 놀란다고. 그래요?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 가지는 한낮 비바람 속에 뻗어 출렁거렸으나 묘사. 모든 것이 멸렬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되는 가을을 가려서 그는 누구? 과일나무, 과목. 과일나무 보고 그래. 사람 취급했지. 무슨 법? 의인법 쓰여져. 그는 홀로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게 되는 모든 것이 소멸해서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과일나무는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를 경악하게 하는 거지. 과목에 과일이 무르익어가는 사태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것은 없다. 요 부분, 앞에 처음에 두 부분 어때요? 반복을 하고 있죠? 시에서 반복을 하면 뭐가 생겨? 운율이 생기지. 의미를 강조해 주죠. 경악한다 라고 해놨으니까 정서를 강조해 줍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흔히 시를 잃고 저무는 한해 역시 사랑적인지 그 가을에도 이 과목의 기적 앞에서 나는 시력, 시를 잃었다가도 과목 앞에 서면 시력, 여기 눈 보는 그 시력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시는 시죠, 시. 시, 바로 한자로 시. 시를 쓰는 능력, 시를 쓰는 힘을 회복합니다. 그 얘기인 거. 괜찮을까? 과목을 통해 시력을 얻을 수가 있죠. 화자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소재다. 만들다. 됐나요? 다음 박재사 이 아저씨 일단 다른 거는 둘째치고 엄청 일생 자체가 가난했었어요 라는 걸 일단 떠올리시면 요 시는 그렇지는 않지만 나머지는 가난해서 오는 뭔가 느끼는 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쓸 것이다. 고향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팔포 옷동네의 모퉁이 혼자 늙으면서 술장사하던 사량섬의 창곤이 고모 노상 동백기를 이렇게 예쁘게 곱게 발랐던 창곤이 이모 그분 말이라 바람같이 떴다고. 아유 그분 돌아가셨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바람같이 떴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연 친화를 드러낸다? 아니죠. X. 됐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김영랑의 시. 빨리 기억해내. 앞에 친구들. 저번 주에 김영랑의 시 하나 배웠어. 뭐 배웠어? 뭐라는데? 그렇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배웠지. 몇 년대 무슨 시인이라 그랬어? 30년대 무슨 시? 순수시. 30년대 순수시. 이제는 외울 때가 됐어. 눈물에 실려가면 산길로 70리. 시에서 숫자가 등장해. 시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등장한다. 둘 중에 하나야.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70리면 멀단 얘기인 거지. 아주 멀어. 울면서 아주 먼 길 가야 돼. 돌아보니 찬바람 무덤에 몰리네. 아, 왠지 찬바람 쓸쓸해. 무덤, 누군가 죽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가? 서울이 천리로다 멀기도 하지만 눈물에 실려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멀기는 하지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가 있겠지. 빗장 위에서 부은 발을 쉴까 보다. 달빛으로 눈물을 말릴까 보다. 발이 부었어. 왜? 서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갈 거야? 뭐 때문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요 정도 떠올리시면 되겠지. 부은 발은 성실한 태도 아니요. 화자의 지금 있는 곳 현재 위치요. 가려고 하는 서울까지 뭐라고?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지? 일제강점기. 풍요롭던 이 시절 이야기야.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는 이야기 한다라고 했죠. 아, 이 시는 너무 중요하면서 슬퍼. 시작해 볼게요. 차디찬 아침인데 일제강점기를 드러내주죠. 현실.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펑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 하나아이가 오르고 있습니다. 말은 빠졌는데 혼자. 옛날 전해지는 말 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좋은데? 새 옷 입고 근데 그거와는 달리 손짠등이 밭고랑처럼 몹시도 터졌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지. 손은 고생한 손인데 옷은 또 좋은 옷 입고 있어. 뭔가 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묘사. 계집아이 너 혼자서 어디 가니? 자성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자성은 여기에서 350리. 자성 가서 뭐 할 건데? 거기에서 또 차 타고 묘양산 가려고요. 혼자서 350리, 혼자서 150리, 혼자서 500리, 혼자서 대충 어떻게 한 600km 가야 돼. 혼자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 혼자서. 묘양산 어디 가는데요? 묘양산 어디에서 어디쯤 삼촌을 산다 라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지도 않아. 새하얗게 언 자동차 유리문 밖에 일제강점기 내지 일본인 주재소장, 경찰서장 같은 어른과 어린 아이 둘이서 매일 차비를 내줍니다. 차디찬 아침 묘향산행 버스에 나이 어린 계집애가 예쁜 옷을 입고 혼자 타고 있고 차비를 일본인 내지 주재소장, 경찰서장 같은 애 그리고 그 경찰서장의 딸내미 같은 애들 둘이 여기서 얘 차비를 대신 내주고 있어. 되게 괜찮은 경찰서장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얘네 집에서
막일하면서 고생고생 식모처럼 일하다가 됐고 그냥 그냥 너네 집 가라. 일단 먹여주기도 우리 집 빡세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계집아이는 운다. 흐느껴서 운다. 왜? 나 혼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해서 그렇죠. 막막. 텅 빈 차 한 구석에 어느 사람도 같이 눈물을 흘려줍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감정이입한 거지. 계집아이는 몇 년 동안 내 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 짓고 걸레 닦고 애보기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질을 했었을 것이다 하면서 화자의 추측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 나이 어린 계집아이라면 차라리 그냥 약간 좀 눈칫밥 먹어도 여기 붙어 있는 게 생존에는 훨씬 좀 유리할 텐데 쫓겨나고 있는 거겠지. 그런 걸 보니 막막하군요. 요 사람 같이 눈을 씻고 있죠. 왜? 감정이입해서 저 계집아이 불쌍하다는 얘기죠. 눈을 씻는 행위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다. 맞지. 됐습니다. 김지하 아저씨 이름 나오죠? 몇 년대 무슨 시인이라고? 우리 기억해. 현실 참여시. 현실 참여시. 김지하, 김수영, 신동엽. 이러한 분들 얘기 나오면 현실 참여시. 자유가 좋아요. 통일이 됐어요. 민주주의 주세요.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져가는 저 넋의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밭을 스쳐서 떠나가는 새. 낮은 발정, 침침해져가는 넋, 내 영혼 속에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밭. 내 마음은 짧고 어두워. 낮과 내 마음은 서로 달라. 떠나가는 새, 청청한 맑은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넘어 떠나가는 새. 새야, 너는 왜 나를 울리고 있는가? 덧없는, 끝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 묶인 이 가슴. 이거네. 새는 자유롭게 떠나갈 수 있는데 나는 어딘가에 묶여 있어. 너는 자유롭구나, 새야. 나는 자유롭지 않은 새와 나의 처지를 배우죠. 가만히 있어도 답답하고 슬픈데요. 새 자유로운 저 자식을 보니 슬픔이 심화되는 소재입니다. 맞는 거죠. 괜찮을까? 다음 시 최치원. 질문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 더 해야지. 이정환의 비가 무슨 뜻이에요? 비가 슬픈 노래라는 뜻이네요. 슬픈 노래. 왜 슬픈가? 나라를 빼앗겨서 그런지 국권을 상실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쓴 시 됐습니다. 이 시 쓰고 자결합니다. 조그만 이 한 몸이 먼 곳에 떨어진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곳이 서울. 바람에 지나는 검줄 같아서 갈 길 몰라 하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검줄은 고뇌를 겪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떠납니다. 그렇지. 갈 곳 몰라 하노라. 내적 고뇌를 겪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치원의 우흥, 어리석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고요.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그렇지. 당나라에서 벼슬아나 반란군 진압하는 데까지 그 진압군으로 갈 만큼 인정받고 능력 있었는데 신라에 왔던 대우를 안 해줘. 왜? 육두품이라고. 신라 시대 그 골품제 혹시 배운 적 있어요? 진골성골 이런 거? 네가 똑똑해서 어쩌려고? 육두품밖에 안 되네. 짜줘. 이런 일생 자체가 얼마나 열받았을까? 내가 봐도 멍청한 것들이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집에서 잘 태어났다고 나보다 벼슬이 열받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랬었던 아저씨라고 시작해봅시다. 원컨대 이욕, 이익을 향한 욕망의 문을 막아서 물질적 욕구를 막아서 부모께 받은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욕에 넘어가지 마라. 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찌하여 진주를 캐는 사람들 목숨을 가볍게 여겨 바다 밑에 드는가. 진주, 물질적 욕구. 몸이 영화로우며 출세를 하면 티끌에 물들기 쉽고 더러워지기 쉽다. 타락하기 쉽다. 한번 더러워진 마음의 때는 물로 씻기 어렵다. 이렇게 단박한 맛을 누구와 의논할까? 세상 사람들은 단술을 즐기는 단술, 고급 술만 좋아하고 나처럼 담백한 거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담백한 맛은 좋은 거, 단술은 별로인 거지. 그렇지 않을까? 술 좀 하니 다들? 나 왜 하는지 모르겠죠. 전 술 전혀 안 마시거든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다고 그런 적이 없는데 맛도 없어. 왜 더운 여름날 맥주야 콜라 사이다지 최고지. 포카리스에 넣어서. 단술은 화자가 지향하는 거다, 원하는 거다? 아니요. 진주는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의지? 그럴 리가. 진주는 세상 사람들의 목숨 걸고 얻고 싶어 하는 거니까 무모한 욕구지. 무모한 욕구지. 그러니까 답은 X. 됐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시련과 고난이 될 거고 해충이라는 거는 장애물이 되겠지. 이러한 해충을 뚫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살아가는 결실을 맺을 겁니다. 요정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습니다. 밑으로 볼게요. 고고하게 사는 거 어때? 쉽지 않지. 그렇지 않아? 고고한 삶을 살 거야? 난 좀 더럽더라도 풍요로운 삶 살고 싶은데. 오! 어? 23번 못 보셨다고? 내가 지금 뭐 안 하고 막 넘어가고 있는 거 있니? 아, 요거 지문, 요 정도는 그냥 한번 해주시라고. 나는 조금 때 묻어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 세속적인가? 학생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할 말은 아닌가? 우리 옆집, 저기 뭐야, 시원이 할아버지 엄청 깨끗하고 고고하시지. 근데 저기 어디 가가지고 무게를 받고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저 아저씨 몰라. 되게
곧 의시로 정도는 아니죠. 됐어. 그냥 나는 그냥 그렇다고. 고고한 상 쉽지. 그것만 좀 기억해 봅시다.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는 고고함이에요. 고고함. 북한산의 본연의 높이, 진짜 높이, 그것을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은 안 돼요. 심지어 장밋빛 햇살이 와서 닿기만 하도 변질하는 그 높은 가치를 회복하려면 장밋빛 햇살, 약한 햇살만 와도 사라져버리는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대군대와 인수봉만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높이를 회복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쉽지 않다. 이겁니다. 고고하게 사는 거 쉽지 않아? 대신에 난 나쁜 짓은 하면서 살진 않을 거야. 뭐 나라 팔아먹거나 막 이런 것들. 뭐 밀수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야. 이용한 이름 기억해 주시죠. 일제강점기. 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 굉장히 많군요. 그렇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예요. 일제강점기. 삶 자체를 유랑민으로 살았었어.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쫓겨서 러시아까지 가서 사시던 분이에요. 삽살개 짓는 소리. 눈보라가 얼어붙은 섣달 그물. 시간적 배경이죠.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의입법 쓰여졌죠. 술을 마시면서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부두에 불타는 소원이 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와 있지. 불타는 소원은 나겠죠. 러시아 항구에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화자의 소원은 뭘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귀향. 괜찮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현대시입니다. 친구들, 기침은 좋은 거야? 우리 몸에 있어서? 기침 자체는 좋은 거야. 왜?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기침은 좋은 거야. 여기 폐 속에 붙어있는 이 가래덩어리가 나쁜 거지, 기침은 좋은 거. 기억해야 돼. 기침을 하자. 기억해. 시에서 청유형 문장 쓰이면은 옆에다가 세트로 뭐 같이 따라다닌다 그랬지? 의지적. 기침을 하자. 좋은 거야. 젊은 시인이여, 젊은 지식인들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내가 아주 좋은 짓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한 번만 쓰여도 의지적인데 3번이나 쓰였으니까 얼마나 의지적이겠어. 여기에서의 눈은 깨끗해요 라기보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눈 떨어 보라고, 마음 놓고 보라고, 기침은 살아있다. 에이, 뜬금없이 생명력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쎄. 눈은 살아있다. 요것 때문에 눈의 어떠한 속성이 생명력이라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잊어버리,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죽음을 잊어버리, 죽음도 각오한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간다. 괜찮아요. 라에 나와 있는 고음의 눈기에 나와 있는데요. 요 시는 아예 보지 않을 거예요. 옛날 버전인데 요거 지워놔야 되겠는데. 이렇게. 왜냐고? 미투 터진 늙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 시인의 이름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꽤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었는데
노래 문학상 탔으면 나라 망신시킬 뻔했어요. 그래서 이 늙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을 거죠. 됐어. 밑에 앞으로 넘어올게요. 기억의 겨울, 기억. 겨울날은 북한산이 제 높이를 찾는 겨울은 시련이다? 아니지. 고고함을 찾는 시간이죠. 다음. 니은에 나와 있는 눈보라. 이용학 아저씨한테의 눈보라는 지향하는 세계? 아니지. 너무 추워서 힘들지. 디귿. 여기 김수영 씨가 바라본 눈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다? 그렇죠. 리을. 됐어. 하지마.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됐을까? 네. 여러분 테스트 잠깐 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 나갈 거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